첫 번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데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정치 무대에도 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2024년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누가 과연 공화당 대표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일단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이미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서 낚시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훌륭하긴 하지만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중 가장 훌륭하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죠. 비판적 인종 이론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입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함부로 횡포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이 플로리다 주민이라면 이용자들이 빅테크에 의해서 억울하게 만약에 삭제당했거나 금지당했을 경우 정지당했을 경우 이 빅테크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소송을 주 법무부가 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회사들이 아주 큰 거금의 벌금을 또 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안들을 또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취소 없다. 그리고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 같은 그런 좌파 교육 안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백신 여권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트럼프다운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서도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죠. 근데 이 트럼프 주니어가 바로 이 드산티스 주지사가 아마도 대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드산티스 주지사가 2024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하면 러닝메이트로 드산티스 주지사를 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지금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드산티스 주지사가 단독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에서는 낙점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드산티스 주지사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측이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지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또 다른 이야기를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질문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 하나 던졌는데요. 인터뷰하는 과정에 뭐라고 던졌냐면 왜 헌터 바이든 얘기 안 하냐 이렇게 던졌습니다. 왜 헌터 바이든 얘기는 언론에서 이렇게 흐지부지 조용히 그냥 지나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상한 이메일 주고받았던 것이 유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마 끊임없이 계속 마라톤 하듯이 끊임없이 계속 씹어댔을 거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대단히 세상에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온갖 있지도 않은 일까지도 만들어내가지고 들춰내서 비판 보도를 할 그런 언론사들이 지금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다들 조용히 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 상당히 좀 희한하다 그죠? 왜 이런 거냐? 바이든 하에서는 모든 게 다 통과다. 프리패스 다 통과. 그리고 모든 게 다 흡수돼 버린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터 바이든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못된 기억들, 습관들, 행적들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까지도 다 밖으로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하게 언론들이 다 블랙홀이 돼가지고 블랙아웃 전부 다 그냥 깜깜한 예. 헌터 바이든 쪽으로만 이렇게 딱 시선이 가면은 갑자기 언론사 기자들이 눈을 싹 다 감아버리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가짜 뉴스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진실로 밝혀진 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주장 리스트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12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나열을 했었죠. 내가 그 예전에 이미 백악관에 있을 때 다 했던 이야기였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쌩떼 쓰고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선 그것이 전부 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항목을 쭉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드로클로로킨. 이거 효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효과 없다고 다들 X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 효과 있다라는 게 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초기에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말기에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 얘기는 이미 다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그 증상에 맞춰서 했으면 그러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이 얘기도 했는데 다들 언론들이 거짓말이다라고 XR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 중국 연구소,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맞다. 지금 언론들이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국회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 실제로 박쥐가 팔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박쥐는 오히려 미국 캐나다의 동굴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텍사스에 가면은 동굴에 엄청나게 많은 박쥐들이 있다. 텍사스 주민들은 박쥐를 심심치 않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텍사스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느냐? 아니죠. 그런데 우한에서는 박쥐를 팔지도 않았는데 왜 박쥐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터 바이든 노트북. 이거 스모킹건이다. 이거 한번 해봐라. 조사해봐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됐죠. 다들 쉬쉬하고 감춰버렸죠.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 그거 진짜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가짜다. 헌터 바이든 거 아니다. 라고 XR 했는데 결국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데모하고 난리 쳤을 때 성당에 가가지고 라파엣 광장에 가가지고 성경 들고 사진 찍으러 나갔던 그날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나가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위하고 있던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던 시위대들 갖다 강제로 해산시키고 뭐 쫓아내고 잡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언론들이 다 보도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게 또 다 드러났죠. 러시아 바운티스, 걸핏하면 러시아 그것도 전부 다 거짓말인 거 드러났고요. 2020년 말에 백신 나올 거다. 연말 되기 전에 백신 만들겠다.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그거 안 된다. 4년 5년은 걸려야 되는 일이다. 나왔죠, 백신.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봉쇄령 내리는 거,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 지나치게 봉쇄령 내리는 거 그거 효과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봉쇄령 아주 강하게 내렸죠. 얼마나 불만들이 많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봉쇄령을 좀 제대로 내렸으면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봉쇄령을 내리는 바람에 오히려 양로원 같은 데에서는 집단 발병이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개교해야 된다, 개교시켜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교사 노조들이 반대하고 CDC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1년 내내 학교가 쉬지 않았습니까? 쉰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돌려서 수업을 했어야만 하는.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게 전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들이 일하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원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집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제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받고 싶어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5만 가지 어려움과 피해를 감수하고 이 봉쇄령들이 내려졌던
했는데 그런 봉쇄령들 효과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를 풀지 않으려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풀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 이 교육은 우리 학교와 우리나라의 재앙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연방교육부에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커리큘럼에 집어넣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와 있는 아주 괴상한 상황이 돼버렸죠. 곳곳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또 다른 뉴스에서 보도해 드리겠고요. 우리의 남부국경 보안 프로그램은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국경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불법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1년 전에 비교하면 뭐 10배가 델리오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텍사스주에 1년 전에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언론들이 거짓말이다 포장해가지고 거짓말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에 아는 어떤 지인분하고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근데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전부 다 베껴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에 있는 좌파 언론들 기사를 다 베껴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더 힐, 폴리티코 이런 이제 좌파 언론들, AP통신, 로이터 통신 전부 다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언론들 기사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는 무조건 미친놈, 잘못한 놈,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사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대통령으로 다 거짓말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있고 이 미국의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근데 그런 좌파 언론들의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오히려 굉장히 신뢰하죠. 한국의 언론들은 이 미국 좌파 언론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베껴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언론을 접한 분들은 이분은 굉장히 경험도 많고 학식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 상당히 좀 슬픈 현실이었었죠. 예. 그나마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한국의 파이낸스 타임즈인가요? 그것이 그나마 좀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가끔씩 잘 쓰다가도 가끔씩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을 하는 바람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게 좀 저희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노력하는 언론사들이 있다라는 자체는 상당히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의 언론들이 왜곡돼 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뭐 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것인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신뢰가 상당히 두텁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